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절의 연습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의 n승 나누기 n의 제곱.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수렴하는지, 절대 수렴하는지, 조건 수렴하는지, 뭐 발산하는지 그런 거를 조사하라고 한 겁니다. 절대 수렴, 조건 수렴에 대한 것은 앞 시간에서 얘기했으므로 더 이상 설명을 안 할게요. 자, 얘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에 2의 n승, n제곱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얘 지금 교대급수라고 말할 수 있죠. 교대급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b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리미트 bn이 0이 안 됩니다. 오히려 무한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고 일단 말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bn 플러스 1이 bn보다 작으냐? 꼭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고 말을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의 경우 자, 근데 이거는 5.5절을 가지고 푼 거고 5.6절을 가지고 한번 풀이도 해봐야 되겠죠? 1번은 네, 한번 5.6절 개념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은 1부터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자, n제곱분의 마이너스 2의 n승. 자, 여기다가 절대값을 세워보겠습니다. 절대값을 세우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세우면 2의 n승이죠. n제곱이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절대수렴을 애초에 안 하네요. 얘는 발산하죠. 네, 그래서 1번 솔루션 2나 솔루션 1이나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2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승분의 n. 자, 얘 같은 경우는 또 절대 수렴하는지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떤 시그마 얘는 1부터 얘는 한번 무슨 판정법을 써볼까? 얘는 비율 판정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를 an이라고 했을 때 an 플러스 1 나누기 an 절대값 해보면 5의 n 플러스 1승분의 n 플러스 1 나누기 5의 n승분의 n 절대값 딱딱. 그러면 5 그러면 5n분의 n 플러스 1 절대값은 이게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5분의 1이 나오죠. 5분의 1 나왔으니까 얘는 1보다 작죠. 따라서 절대 수렴합니다. 따라서 얘는 수렴하는 거죠. 원래 수열은. 자, 비율 판정법 얘기 풀어봤고, 자, 비율 판정법 말고 또 뭐 풀어봤었죠? 몇근 판정법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한번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1.1의 n승, n의 4승. 자, 얘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제곱근 절대값 an 같은 경우는 n제곱분의 1.1이 되죠. 얘를 n을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이때 0되죠. 자, 0되면 결국은 1보다 작은 거니까 실험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5번을 풀었고 이제 한번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0의 n승 나누기 n 더하기 1의 4의 2n 플러스 1승. 자, 여기서 또 an을 이것으로 두고요. 자, an의 절대값에다가 루트를 그 n제곱근을 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 나누기 n제곱근 n 더하기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에 2 더하기 n분의 1승이 나오죠. 자,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는 n 더하기 1이 그러니까 1 더하기 n의 n분의 1승이죠. 얘 뭐였죠? 익스포넨셜의 정의였죠. 글씨 왜 이래? 익스포넨셜 정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익스포넨셜 분의 10. 그 다음에 얘는 n이 무한 들어가면 4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16. 자, 얘는 보나마나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쫙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이제 9번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자, 9번은 약간 무시무시한데 지금 아크탄젠트가 나왔죠? 아크탄젠트. 지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마이너스 1이 n승 탄젠트 역함수 n 나누기 n의 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는데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제 고민이 되는 건 이런 걸 거예요. 얘를 과연 루트 테스트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그 레이시오 테스트를 써야 되느냐. 우선은 레이시오 테스트를 한번 써보죠. an 플러스 1은 나누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탄젠트 역함수 n 플러스 1 나누기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탄젠트 역함수 n. 자, 절대값 세우고 절대값 세우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는데 얘는 이제 결국 절대값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리고요. 자, n 더하기 1의 제곱 탄젠트 역함수 n 그 다음에 n 제곱분의 탄젠트 역함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그냥 1되고 얘도 사실상 똑같은 거니까 1되죠. 그래서 1이 돼버립니다. 극한값은 구했지만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한번 비교 판정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뭔가
지금 루트 테스트로 가더라도 몇근 판정법으로 가더라도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교 판정법을 써야 됩니다. 5.4절에서 있던 거. 자, 그러면 탄젠트 역함수 n 같은 경우에는 자, 아크탄젠트 어떻게 생겼죠?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하고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번 얘가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범위 이거 눈 쓰면 안 되는데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요 범위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an을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n제곱 나누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요 수열 b에는 절대 수렴을 하죠. 따라서 CT에 의해서 AN도 절대 수렴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비교판 그 루트 테스트 그다음에 그 앞에 얘기했었던 레이시오 테스트 그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컴패리즌 테스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 n파이 나누기 3 그다음에 n 팩토리알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아까 풀었던 거랑 좀 꼴이 비슷하죠.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 예제 몇 번이었죠? 우리 5.5절의 예제 3번에서 봤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한번 얘를 얘는 n 팩토리알이 있는 걸로 봐서 한번 이걸 이렇게 해보죠. 교대급수로 아니 교대급수래. 얘가 교대급수는 아니지만 그 비율 판정법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an 플러스 1 코사인 n 플러스 1의 파이 나누기 3 나누기 n 플러스 1의 팩토리알 나누기 an 절대값 씌우고 나누기 코사인 n 파이 나누기 3 나누기 n 팩토리알 그러면 n 플러스 1로 딱딱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n 플러스 1 코사인 n 파이 나누기 3 분의 코사인 n 플러스 1 파이 나누기 3 절대값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문제예요. 얘가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릅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는 그 무한대 잠깐만요. 그렇죠. 자 얘가 지금 0이 돼버릴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0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자 만약에 n이 3이다. 그런 경우에는 코사인 파이가 되고 코사인 파이는 그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6일 때도 코사인 2파이기 때문에 그냥 1이 돼버리죠. 다 나머지 정수에서는 0이 될 일이 없죠.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것들이 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서로 그 비율이 무한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1이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이 되게 되겠죠. 0은 1보다 작죠. 따라서 얘는 수렴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5.6절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절은 뭐 전략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그냥 그 합쳐서 한다는 뜻이에요. 급수 판정을 위한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게 될 급수들은 이걸 루트 테스트로 푸세요. 이거를 뭐 컴패리즌 테스트로 푸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정리해 준 것이 시그마 n의 p승분의 1 이런 꼴이면 p급수를 써라. 당연하겠죠. 자, p급수 판정법의 전략이 어떻게 그 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이고 p가 1보다 작을 때는 발산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발산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그마 a r의 n-의 꼴 혹은 시그마 a r의 n승 꼴이다. 얘는 기하급수. 기하급수니까 기하급수가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이거 어떻게 따졌었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수렴이었고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이었습니다. 네, 이런 뜻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뭔가 R은 아닌데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러니까 AN이 그러니까 E와 비슷한 꼴 1 또는 2와 비슷한 꼴인데 그렇지만 아닌 거 이런 경우는 컴패리즌 테스트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봐라. 요거는 3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까 증명할 때 L이 1보다 비율 판정법 증명할 때 L이 1보다 작은 거 요거랑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자, 네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조차 아니면 발산. 편리하지만 아주 강력한 도구죠. 그냥 리미트 한번 취해보고 끝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대급수 판정법 얘기했었죠. 얘는 교대급수 판정법. 자, 교대급수 판정법 이번 시간 첫 부분에서 복습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였죠? bn이 감소이고요. and 리미트 bn이 0으로 가는 거. 그럴 때 수렴이다. 요거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뭐뭐의 거듭 제곱. 이런 게 있을 때는 아니면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 2n 더하기 3 팩토리얼 이런 게 있을 때는 비율 판정법, 레이시오 테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n승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런 꼴이면 이제 몇근 판정법, 그러니까 루트 테스트 이게 편하고요. 여덟 번째는 적분 판정법을 어떻게 쓰는 거였죠? 적분 판정법 역시 감소하고 양항일 때 쓰는 겁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fx 꼴 얘는 이제 감소이고 그 다음에 양항 이때 쓸 수 있는 거였죠. 이때 적분 판정법 각자 자신이 판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거고, 제가 그 5단원 넘어온 이후부터 연습 문제 푸는데 조금 할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도 헷갈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자, 예제 1번 가겠습니다.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1 나누기 2n 더하기 1. 자, 얘 같은 경우는 뭘로 판단하면 될까요? 자, 얘는 그냥 리미트 2n 더하기 1분의 n-1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죠. 0이 아니네요. 따라서 발산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에 두 번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제곱근 n제곱근 더하기 1, n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3n 세제곱 더하기 4n제곱 더하기 2. 자, 얘는 한번 P급수처럼 한번 해봅시다. P급수. 그러면 자, 제일 큰 놈이 발산을 하면 그 나머지도 다 발산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다 n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잠깐만요.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세제곱이죠? 네. 얘 같은 경우는 P급수와 비교를 합니다. B에는 3n 세제곱, 결국 이제 컴패리슨 테스트를 쓰자는 건데, n 세제곱, 얘는 3, 그 다음에 2분의 3분의 1. 잠깐만요. 오타를 냈네. 3 곱하기 n의 2분의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P가 1보다 크죠. 그리고 얘는 따라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더 크죠. 더 큰 놈이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수렴한다. CT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exponential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런 꼴이 나왔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딱 생각나는 꼴이 있어요. 1부터 무한대까지 x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감소냐? 자, 감소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f'x는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2x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x제곱 1 마이너스 2x 제곱. 자, 얘는 되게 계속 작아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양수니까 얘만 지금 부호를 결정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지금 1부터 하는 얘기인데 1부터는 지금 싹 다 음수입니다. 다 지금 0 아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다. 인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래서 감수함수인 게 밝혀져 있고, 그리고 1보다 큰 범위에서 양항이죠. 자, 그러면 계산합시다. 계산할까요? 자,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을 합니다. 이거 실제로 열심히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돼요. 자, 그때 마이너스 1, 불안데 마이너스 2x dx는 dt. 따라서 x dx는 마이너스 2분의 1 dt. 그러면 exponential t승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dt.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발산하죠. 계산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4번 볼게요. 자, 예제 4번에 보시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그 다음에 n 4제곱 더하기 1분의 n의 세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대놓고 마이너스 1의 n승, bn 이런 꼴이기 때문에 교대급수 판정법을 사용합니다. 자, 교대급수 판정법은 어떻게 쓰는 거였죠? 감소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자, 감소라는 얘기를 바로 할 수 있기는 한데 증명을 할까요? 자, fx는 x 4제곱 더하기 1분의 x 세제곱, f'x는 x 4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3x제곱 x 4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4x 세제곱 x 세제곱. 그러면 3x 6승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4x 6승 나누기 x 4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x 6승 더하기 3x 제곱 x 4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면 x 제곱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x 제곱 4제곱 더하기 3. 자,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자, 얘는 당장 1보다 큰 범위에서는 감소를 안 하는데 2, 3, 4, 5, 6, 7 한 2부터 n이 2보다 큰 범위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선 x가 되겠죠. 에서 감소. 자, 쭉 감소하는 그런 모양을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n이 1일 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순간. 잠깐만. 맞나. 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유한한 항은 수렴 발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 되는가? 네, 0이 됩니다. 예,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통일을 해야지.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승 나누기 n 팩토리알. 자, 얘 같은 경우는 비율 판정법을 한번 써봅시다. 팩토리알도 있으니까 비율 판정법 쓰는 게 편하겠죠. a 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 팩토리알 분의 2의 n 더하기 1승, 그 다음에 나누기 an은 n 팩토리알 분의 2의 n승. 자, 절대값을 취해봅시다. 자, 그러면 2, 그 다음에 n 더하기 1분의 2가 되겠죠. 자,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뭐가 돼요? 0이 되죠. 0은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수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입니다. 예제 6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2 더하기 3의 n승분의 1. 자, 얘 같은 경우는 2만 없었더라도
3의 n승분의 1, 그러니까 기하급수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자, 그리고 크기는, 자, 얘를 an이라고 했을 때 크기는 bn이 더 큽니다. bn은 당연히 3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3의 n승분의 1 같은 경우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n-1승이죠. 자, 얘가 바로 r입니다. r의 절대값이 현재 1보다 작죠. 따라서 수렴하죠. 시그마 bn이. 따라서 CTA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 더하기 3의 n승분의 1도 수렴합니다. 컴패리즌 테스트에 의해서. 네, 이게 바로 급수 판정을 위한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더하기 3의 n승분의 1이 있어요. 자, 얘의 수렴 발산의 조사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써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한번 지금 얘가 x 더하기 3의 x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편하진 않을 것 같고 한번 기하급수랑 한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n 더하기 3의 n승은 아무래도 3의 n승 더하기 3의 n승보다는 작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지금 수렴을 합니다. 왜? 6 곱하기 3의 n-1승이거든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수렴하기 때문에 CTA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더하기 3의 n승분의 1은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두 번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2n승분의 2n 더하기 1의 n승이 있어요. 자, 얘는 뭘 해야 될지 안 보셔도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얘는 루트 테스트를 써야 됩니다. 자, 루트 테스트 n 루트 시그마 절대값 n an. 자, 얘를 해보면 2n 더하기 1 나누기 n1 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 나오죠. 0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수렴한다. 루트 테스트에 의해서 수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자 7번 한번 볼게요.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 루트 ln n 분의 1. 자, 이거는 뭐 루트 테스트를 쓰기도 그렇고 레이시오 테스트를 쓰기도 좀 그러니까 자, 지금 보면 얘가 뭔가 ln을 미분하면 뭐 x분의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 마침 감소함수이고 감소수열이고 그 다음에 양항이죠. 아, 그러면 적분 테스트를 한번 써봅시다. 인테그랄 테스트 x 루트 ln x 분의 1 dx. 자, 그랬을 때 ln 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2부터 무한대까지 ln 2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1 dx는 dt. 자, 그러면 ln 2분의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루트 t분의 1 dt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루트 t분의 1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딱 그 예전에 했었던 거 아니에요? 얘 P급수 판정법이랑 비슷한 거죠.
발산입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뭘 볼까요?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되게 쉽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n승분의 1. 자, 그런데 지금 원래는 그 수열을 함부로 이렇게 막 나누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P급수 테스트를 해보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살짝만 분리를 해서 3분의 1 곱하기 3의 n승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 절대값 r이 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어떤 숫자로 수렴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n은 4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k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1.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역시 적분편정법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1부터 무한대까지 x 루트 x제곱 더하기 1분의 1 dx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 감소함수이면서 양항이니까. 자, 그러면 자, 얘는 x를 한 번 타면 세카마타,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dx는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그리고 자, 적분 범위는 1일 때, 탄젠트가 1일 때는 x 세타가 2분의 파이, 탄젠트가 x가 무한대일 때, 자, 세타는 잠깐만, 이거 4분의 파이인데 잘못 썼네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자, 그러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얘는 시컨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시컨트 지워지고, 자, 그러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얘는 코사인 분의 1이죠.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1 d세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렵네요. 자, 그럼 사인 세타 분의 1을 또 적분을 해봅시다. 자, 사인 세타 분의 1은 자, 말하자면 CSC 세타 d세타죠.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코시컨트를 적분하면 어떻게 나오더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거 이렇게 바꿨었죠. 요거. 자, 그러면 얘는 공간이 더 있구나, 옆에. 자, 그러면 ln CSC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 절대값,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는 괜찮은데 코탄젠트 한번 봅시다. 코탄젠트, 둘 다 괜찮구나.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결국은 수렴한다. 길었죠? 네, 수렴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